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웨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날씨가 일주일 사이에 아주 급변하는 모습인데요.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시장에서는 정신줄을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 그리고 어떤 지표들이 발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그리고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중요한 건 역시 물가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강도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직전보다는 좀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 일정들 중에서는 일단 정치적인 이벤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펙 정상회의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얘기가 상당히 좀 오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날 수능이에요. 그래서 10시에 개장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리고 다음 주 실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음 주에는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역시 월마트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니까 이렇게 챙겨보시고요. 임시예산안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종료가 될 예정인데 아마 그 전에 뭔가 추가 연장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최근까지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0월과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P 500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10월과 11월 퍼포먼스를 한번 비교해 보면 10월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도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다 10월 달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고 다만 그 중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IT, 테크 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에는 거의 그냥 똔똔의 모습을 보였는데 11월 달에는 거의 지금 8%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10월 27일 이후로 보면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최근 증시의 반등은 IT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경기 소비재라든지 여기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여기에 테슬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라든지 또는 구글, 알파벳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세 개의 섹터를 합치면 전체 S&P 500 시가총액이 50%에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쪽이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니까 증시가 11월 달 들어서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섹터별의 움직임이고 또 하나는 움직임이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최근에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보통 이제 카드 플레이를 할 때 콜 할 거냐 아니면 스테이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증시가 약간 거기에 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비중이 큰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과 달리 이렇게 V턴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가 직전 고점 부근에서의 저항 국면에 좀 있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난 7월 고점 이후부터 쭉 이어오는 하락 추세의 상단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이거든요. 100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마디점이라고 할 수 있는 4,400포인트가 저항으로 지금 작용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11월, 12월 연말 계절성 그러다 보니 연말 랠리 또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디점, 현재 이 중요한 국면을 잘 벗어나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또는 그걸 계속 억누르는 요인이 어떤 거일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도 막 그랬고 최근 증시 상승에서 IT 중심으로 올라갔는데 또는 경기 소비자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또 수급적인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도 쇼커버 또는 공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죠. 민감한 이슈이긴 한데 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 골드만삭스를 집계하는 이 가장 공매도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쇼커버성 물량들이 유입이 될 때 증시의 상승 강도도 매우 셌다라고 하는 건데 올해 연초에도 한번 이런 상승 랠리가 펼쳐졌었고요. 그 중순경에도 실제로는 은행 위기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주에 또 이렇게 반짝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가장 공매도된 이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약간 증시도 약간 상승 흐름이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쇼커버링 수급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수급은 중장기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이벤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증시의 움직임이 약간 제한적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실업률이 있잖아요. 미국의 실업률이 있는데 이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12개월 최저치 대비 0.5%포인트 이상 오르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하드랜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침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데이터가 지금 1960년 이후부터 보면 어때요?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시점들에서는 계속 침체가 어김없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10월달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실업률이 3.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걸 놓고 보면 현재 이 수치가 대략 0.3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죠. 10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11월 초까지 상승의 기제가 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었고 실제로는 이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었죠? 10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좀 덜 나왔죠. 냉각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또 하나는 ISM에서 나오는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서비스업 지표들이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약간 경기가 냉각되고 있구나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이 국채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 실제로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테크나 이런 성장주들 중심으로의 수급 또는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단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의 방향성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일단 저는 현재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경기의 방향성에 좀 더 중심을 두고 무게중심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수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요는 뭐죠? 결국에는 소비 수요입니다. 소비 수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한 2년 전 저희가 이제 팬데믹 한창 진행 중일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못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응축된 그 흔히들 이제 영어에서는 펜트업 수요라고 하는데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시기가 있었죠.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를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S&P 500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을 보면 대략 한 90% 정도가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상당히 잘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경우에는 47.8%인데 이게 19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난 1분기에 고점을 찍고 지금 2개 분기 연속 이렇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닝스콜이라고 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기업의 CEO라든지 CFO가 나와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 뭐 기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2020년 팬데믹의 한창일 때는 기업들의 이슈는 뭐였냐면 우리 정리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해고를 당했었죠. 자, 그런데 1년 후부터는 뭐였었죠? 다시금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 부족에 대한 내용이 이슈였는데 지금은 뭐가 이슈죠? 수요 약화에 대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약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을 계산할 때 가장 맨 위에 오는 게 뭐죠? 매출입니다. 매출은 P하고 Q예요. 그쵸? 가격과 판매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요 매출이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 Q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실제로 기업들이 이 가격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Q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기업들은 이 수요 약화, 즉 Q의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 GDP의 몇 퍼센트? 7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재고를 쌓아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재고 쌓아놓는 그런 증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 또는 재고는 설령 그대로일지언정 판매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재고 판매 비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썩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재고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출이나 수입이 상당히 원활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출이나 수입이 원활하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공급망과 관련해서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뉴욕연은에서 나온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는 이 데이터가 지금 1997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결국에는 상품이나 내구재 상품들 이런 것들이 수출과 수입을 오갈 때 해상 운임을 할 때 컨테이너나 이런 걸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컨테이너선의 운임 가격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또 있어요. 계속 이제 수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수요가 만약에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경기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이걸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유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수요와 공급단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공급단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오펙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중동이라고 하는 곳에 지정학적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이 수요 부진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경기가 쉽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즉 WTI 기준으로 해서 이틀간의 등락률을 한번 쭉쭉 비교해 봤어요. 근데 올해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략 한 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틀 동안. 근데 이 7% 레벨이 올해 어느 시점들에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3월달 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5월달 정도에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오면 올수록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진이 여러 가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역시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둔화되는 이런 부분, 수요가 부진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물론 보시면은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은행 위기가 빠르게 이제 메이크업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여러 가지 부양책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오펙의 산유국들이 감산 조치를 취하는 이런 조치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10월 같은 경우도 보면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가는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의 최근 하락이 상당히 좀 심상치는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까지 갔던 게 4.5% 현재 레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bp 정도가 하락을 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연준의 의도대로 경기가 약간 쿨링 다운, 냉각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더 긴축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시장의 일단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 이제 다음 달도 중순경에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인상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월스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는 유가의 움직임이 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뒤에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에 대한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동결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고 빠르면 내년 5월부터 뭐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인하를 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즉 연준이 피봇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물가의 안정화가 확실하게 나타나든지 연준의 목표대로, 또는 고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쿨링 다운되는 모습들이 완벽하게 나타나든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샤메 법칙에서도 있긴 했었지만 고용이 냉각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정도와 강도가 딱 원하는 수준만큼 안 될 가능성이 과거 사례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9월 FOMC는 시장이 좀 쇼크를 줬었죠. 그러면서 증시의 변동성, 하방 변동성을 꽤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최대 100bp까지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이 대략 4.3%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5.3% 정도가 되죠.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가 우려가 크게 완화가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WTI 기준으로 보면 10월 고점이 대략 한 $89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배럴당, 근데 그게 지금 14% 넘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0월, 11월 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있는데 지금 예상치가 어떻죠? 전월 대비 0.1%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3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0.1% 증가한 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면 일단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낮아졌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어, 에너지와 같은 가격 변동성 큰 것 제외한 코어 같은 경우,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0.3% 이상 되게 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코어 물가 때문에 연준의 higher for longer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유 오피스 중에 하나인 위워크가 파산 보호 신청,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하는데, 이제 제출할 때 이게 챕터 11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위워크 파산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한 은행의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약간 도미노격의 사태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미국 내에서는 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위기감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모기지 금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꽤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융자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오피스 같은 경우, 오피스를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변동금리의 비중이 꽤 높고, 현재 시점부터 앞으로 수년 내에 재융자를 해야 할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걱정이 있는 거죠. 아까 에이펙 정상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라고 했잖아요. 약간 저는 이게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S&P 글로벌에서 이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내 기업들의 파산과 관련한 데이터인데, 지금 보면 10월달 누적 기준으로 보면 올해만 560여 개의 기업들이 파산을 한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데이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남은 11월과 12월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증시가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약간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걱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수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업들의 매출에서 보면은 이게 Q와 연관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을 정리해 보면 EPS 좋아요, 매출 글쎄요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더 높아질 거야 라는 걱정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끈적한 물가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위워크 파산의 파급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시면 수학능력시험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물론 이걸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국내 증시는 10시에 개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일정들은 첨부해드린 주간 일정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이 잠기는데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보온에 신경 쓰시면서 다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